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세 방법, 사전증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떠한 자산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고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시지만 실제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전체의 리스트를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자산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각 자산마다 세법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 평가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증여하는 날짜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합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우리 회사를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증여를 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 주식이 아니라 내가 소유의 목적으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목적이라면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해야 증여세가 적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코로나 시기에 많은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의 주식 증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세라는 표현을 하면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건 호가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은 이렇게 실제 거래가 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혹은 이렇게 실제 거래가 된 가액이 일정 기간 동안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구성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지는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지방의 땅, 임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손자녀나 자녀분들한테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하십니다. 왜? 이거는 10년, 20년 싸움이 아니거든요. 정말 한 2, 30년이 지나야 해당하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지 말지가 결정되는 자산들인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자녀분들이나 손자녀분들한테 자산을 이전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증여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일반적으로 자산만 물려줬을 때 늘어나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증여를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 방법입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산도 물려주지만 빚도 물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전세를 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의 전세를 끼고 자녀한테 사전 증여를 해준다 라고 하면 실제 내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건 10억짜리 아파트지만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만 납부를 하면 해당하는 아파트의 명의를 자녀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8억에 대한 부채 부담은 자녀가 떠안고 가는 거예요. 이 8억을 자녀가 갚아나가는 과정을 국세청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지켜보는데요. 5년, 10년 넘어서도 지켜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실 때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채를 자녀가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는 이 부채에 대해서는 물려주시는 분이 자녀에게 빚을 사고 팔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까지 양도세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도심에 살다가 은퇴를 해서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귀농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가 필수다라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실제 우리나라 증여세 면세점이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세 면세점은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셔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세금을 500만 원, 450만 원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래도 좀 세금이 아까운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성년의 자녀가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시행 중인 결혼, 출산, 증여 제도입니다. 기존에 증여하신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을 하게 되는데 결혼과 출산을 하는 자녀한테 기존의 증여공제의 5천만 원 이외에 추가 1억 원을 공제받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례로 우리 자녀가 올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 시점에 전후 2년으로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해 줬을 때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없었을 때 우리가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원칙대로 했을 때 9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물려줘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혼인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혼인은 결혼식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날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죠. 청약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내가 증여를 결정을 할 때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혼인신고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미리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과 더불어서 출산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도 1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첫째는 이미 24년도 이전에 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24년도 이후에 둘째를 출산을 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혜택을 똑같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전후 2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은 출산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또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그 첫 번째로 뽑는 게 사전증여입니다. 그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에 따라서 가업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규정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많은 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바로 재차 상속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실제 내가 지금 당장은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한테 많은 부분을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활용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꼭 검토하셔야 되는 게 바로 재차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시고 나중에 큰 문제를 겪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계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 또한 꼭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삶에 깊숙이 다가온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상속세라는 건 일반적으로 개인이 평생에 2번 정도 겪을까 말까 한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단발적인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마련이고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충분히 대비하면 덜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제를 미루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고민을 미루고 계신 상황인데 상속세 또한 단순히 나중에 결정해야지 라고 결정을 미루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개편안도 나오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를 일으키셔서 향후 세금을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